안녕하십니까. 결핵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장성자 팀장입니다. 결핵 적정성 평가 요양기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결핵 적정성 평가 배경, 4차 평가 결과, 6차 세부 시행 계획, 그리고 안내사항 및 Q&A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핵 적정성 평가 배경입니다. 결핵은 10대 주요 사인 중 하나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간염 질환이며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은 1위, 사망률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황을 보면 2011년 이후 연속 감소 추세이고 2021년 신환자 수는 18,335명으로 전년 대비 8%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입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매개성 전염병으로 정확한 진단에 맞춰 꾸준한 약제 복용으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결핵 신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리가 필요한 법정 제2급 간염병입니다. 표준화된 진단과 진료를 유도하여 초기 전염력을 감소시켜 발생률을 줄이고 다각적인 환자 관리 및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21년도 4차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입니다. 먼저 평가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핵 적정성 평가는 2016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평가 요청이 들어와서 예비평가를 거쳐 2018년부터 본평가를 시작하였습니다. 연단위 평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2021년 1월에서 6월 진료분에 대한 4차 평가 결과와 2023년 진료분에 대한 6차 세부 시행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평가 대상입니다. 대상 기간은 2021년 1월에서 6월 입원 및 외래 진료분이며 대상 기간은 결핵 산정 특례가 적용된 입원 또는 외래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으로 상급 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이 대상입니다. 방문당 수가 적용으로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기관은 제외됩니다. 대상 환자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이며 다약제, 광범위 약제 내성, 보건기관에 신고 내역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는 총 8개의 과정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지표 5 신속 감수성 검사 실시율은 이번 4차 평가에 신설된 지표입니다. 평가 자료는 의료원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 자료, 질병관리청의 결핵 신환자 신고 자료, 행정안전부의 사망 자료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6개월이나 지표별 세부 기준에 따라 검사 실시율 관련 지표 반영을 위해 대상 기간 2개월 전부터 반영하고 약제 및 방문 관련 지표 반영을 위해 대상 기간 후 7개월을 반영하여 총 15개월의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 단위 평가 산출로 평가 지표별, 요양기간 종별, 결핵관리 유형별, 지역별로 결과를 산출하였으며 요양기간별 결과값은 해당 기관에만 통보하였습니다. 평가 대상 현황입니다. 요양기간 종별로 총 대상 기관은 533기관이었으며 총 대상 건수는 7,729건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유형별 현황입니다. 결핵 청구 기관 중 PPN 기관은 179개 기관 6,628건이었으며 non PPN 기관은 354기관 1,10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PPN 기관이 기관 수는 적으나 대상 건수는 85.8%를 차지하였습니다. 상병별 현황입니다. 상병 대상은 폐결핵 및 폐외 결핵으로 이 중 호흡기 결핵 A15, A16 상병이 전체의 84.5%를 차지하였습니다. 성연령별 현황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57.9%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75.8%를 차지하였습니다. 보험자별로는 건강보험이 93.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수진자별로 한개 요양기관만을 이용한 경우는 84.4%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요양기관 소재 지역별 현황입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결핵 대상 기관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분석하였을 때 전체 기관 대비 1.4%였고 전남, 강원, 경남 순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지표별 결과를 이전 차수와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대부분의 지표가 3차 대비 상향하였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평가 지표별로 세부 기준과 평가 결과입니다. 각 지표별 인정 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차 결과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 1. 항상균 도말검사 실시율입니다. 호흡기 결핵 신환자 중 항상균 도말 검사를 실시한 환자 비율을 확인하는 지표로 97.9%가 나왔으며 의원이 100%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표 2. 항상균 배양 검사 실시율은 호흡기 결핵 신환자 중 항상균 배양 검사를 실시한 환자 비율을 확인하는 지표로 97.4%가 나왔으며 상급 종합이 97.9%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표 3. 핵상 증폭 검사 실시율은 호흡기 결핵 신환자 중 핵상 증폭 검사를 실시한 환자 비율을 확인하는 지표로 96.9%가 나왔으며 상급 종합이 9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표 4. 통상 감수성 검사 실시율은 배양 양성이 확인된 호흡기 결핵 신환자 중 통상 감수성 검사를 실시한 비율을 확인하는 지표로 89.5%가 나왔으며 상급 종합이 9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표 5. 신속 감수성 검사 실시율은 배양 양성이 확인된 호흡기 결핵 신환자 중 신속 감수성 검사를 실시한 비율을 확인하는 지표로 83%가 나왔으며 상급 종합이 91.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지표는 이번 4차 평가의 신규 지표로 도입되어 다른 지표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표 6. 초치료 표준 처방 준수율은 결핵 신환자 중 초치료 표준 처방을 준수한 환자 비율을 확인하는 지표로 96.8%가 나왔으며 종합병원이 97.4%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표 7.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결핵 신환자의 지속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평균 내원 비율을 확인하는 지표로 89%가 나왔으며 의원이 93%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표 8. 약제 처방 일수율은 결핵 신환자의 결핵 약제를 처방받은 일수의 비율을 확인하는 지표로 95.9%가 나왔으며 의원이 96.3%로 가장 높았습니다. 결핵관리 유형별 결과입니다. 8개 지표 모두 PPN 기관의 평가 결과가 높았으며 특히 지표 5 신속 감수성 검사 실시율에서는 46.9%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결과입니다. 총 8개 평가 지표 모두 90% 이상의 결과를 나타낸 지역은 대전이었고 4차 평가에 처음 도입된 신속 감수성 검사 실시율은 서울, 대전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제주에서 36.4%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입니다. 평가 결과는 국민 대상으로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단위 평가 결과만 공개하였습니다. 참고로 5차 평가 결과부터는 요양기관별 공개이므로 내년부터는 타 평가처럼 기관별 등급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요양기관 대상으로는 해당 기관의 평가 결과를 서면 안내문으로 발송하였고 이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가 결과는 국가결핵관리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학회, 협회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각 요양기관의 질 향상 지원 활동 및 요양기관 설명회에 활용합니다. 세 번째, 2023년도 6차 세부 시행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차 평가에서는 평가 지표가 변경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평가 지표 2개가 종료되었습니다. 올 한 해 오류원에서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35개 항목들의 평가 지표 재정비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희 결핵 적정성 평가 2개의 지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된 사유는 자료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 지표 신설입니다. 치료 결과를 확인하는 지표로 치료 성공률 지표를 도입하는데 요양기관의 신고 자료만을 활용하므로 우선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하고 추후 중증도 보정 등의 검증을 거친 후에 평가 지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6차 평가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에서 6월 진료분이며 대상 기간 및 대상 환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의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평가 지표는 총 5개로 4개의 과정 지표와 1개의 결과 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약제 처방 일수율을 제외하고는 3차 이후에 신설되거나 통합된 지표들이므로 세부 기준을 확인하시고 정확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각 지표별 세부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표 1, 결핵균 확인 검사 실시율은 호흡기 결핵 신환자 수를 분모로 하고 항상균 도말 검사, 항상균 배양 검사, 핵성 증폭 검사 실시자 수를 분자로 합니다. 분모 분자에 해당되는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자의 평가 대상 3가지 검사 중 각각 1개 이상의 검사를 모두 실시해야만 이 지표를 충족하는 것이므로 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사 인정 기준은 결핵 확진일 전 60일에서 확진 후 14일 이내 검사한 경우이며 해당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지표 2, 통상 감수성 검사 실시율은 배양 양성이 확인된 호흡기 결핵 신환자 수를 분모로 하고 통상 감수성 검사 실시자 수를 분자로 합니다. 즉 A15, A16, A19 상병 중 배양 양성이 확인된 환자가 분모가 되며 D6013, D6014, D6010이 분자가 되겠습니다. 검사 코드 중 하나만 시행하셔도 인정이 됩니다. 검사 인정 기준은 결핵 확진일 전후 60일 이내 검사한 경우이며 해당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아울러 결핵 확진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망한 환자는 제외됩니다. 지표 3, 신속 감수성 검사 실시율은 4차 평가에서 새로 도입된 지표로 배양 양성이 확인된 호흡기 결핵 신환자 수를 분모로 하고 신속 감수성 검사 실시자 수를 분자로 합니다. 통상 감수성 검사 실시율과 마찬가지로 분모는 동일하며 분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수가 코드별로 세부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주시고 검사 인정 기준은 통상 감수성 검사 실시율과 동일합니다. 단, 림판빈 단독 내성 환자 및 결핵 확진일로부터 60일 이내 사망한 환자는 제외됩니다. 지표 4, 약제 처방 일수율은 6개월 결핵 평가 대상자 수를 분모로 하고 평가 대상자의 결핵 약제 총 처방 일수의 합을 분자로 합니다. 초치료 표준 처방에 포함되는 5가지 약제 중 1개 이상 약제의 처방 일수를 적용하며 180일 이상이 되어도 180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처방 일수 인정 기간은 결핵 확진일 전후 14일 이내에 약제 처방일로부터 6개월 기준이며 결핵 확진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한 환자는 제외됩니다. 지표 5, 치료 성공률 지표는 결핵 신환자 중 확진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를 성공한 환자의 비율을 확인하는 지표로 이번 6차 평가에 신규 도입한 모니터링 지표입니다. 결핵 신환자 수를 분모로 하고 치료 성공자 수를 분자로 합니다. 여기서 치료 성공이란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는 보고서의 치료 결과 구분해서 완치 완료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치료 결과를 신고할 때 정확히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료 성공 인정 기준은 결핵 확진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결과만을 산출하며
단일 기관 이용자에 한하여 산출합니다. 제외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평가 자료는 기존과 동일하나 분석 대상 기간은 이전 차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 성공률 지표가 확진일로부터 1년 이내 신고 자료를 포함하므로 15개월에서 20개월로 분석 대상 기간만 변동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 공개는 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요양기관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관별 평가지표 결과값과 전체 종별 평균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종합점수 미산출 기간은 등급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2월에 요양기관 질량상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평가 대상이 2022년 1월에서 6월인 5차 평가는 내년 10월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안내사항과 Q&A입니다. 결핵 적정성 평가는 평가 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심사 결정된 자료를 사용하므로 조속하고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청구 코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특정 기호 V000이 기재된 청구 명세서를 기초자료로 사용하므로 본인 부담 제외 대상자인 경우일지라도 결핵 진료 시에는 반드시 V000을 기재하여 청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핵 환자 산정 특례 적용 예시 안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결핵 확진 후 진료분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V000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산정 특례 등록 절차 간소화 안내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 및 제출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오니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핵 적정성 평가는 연단위 평가로 요양기관의 청구 자료만 가지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핵 환자 검사를 진행할 때 예기치 못한 사유로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신청 이전에 그 사유를 반영할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 동안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례 발생 시 그 사유를 MX999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표 결과 산출 시 반영 목적으로 작성한 사유는 검토 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최종 산출값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사유 작성 방법은 책자의 예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되 반드시 의무 기록에 기재된 경우만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MX999 작성 부분에 있어서 청구 담당자와 평가 담당자가 다른 경우 기재 누락될 우려가 있다는 요양기관의 요청에 따라 현재 이 평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변경 시에는 평가 알림방이나 안내문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Q&A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결핵 확진 시점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결핵 확진 시점이란 결핵 산정 특례로 청구된 요양급여 명세서의 최초 요양 개시를 의미합니다. 예시에 나와 있듯이 V000이 미적용된 날은 결핵 상병으로 청구되었으나 평가 대상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대상자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질병관리청에 1월에서 6월에 신고 대상자이면서 심사평가원에 결핵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청구한 결핵 신환자입니다. 예시를 참고해 주십시오.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은 항상균 도말검사, 항상균 배양검사, 핵산 증폭검사를 모두 시행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결핵 진료 지침에 따라 3가지 검사를 모두 시행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통상 감수성 검사 실시율 산출을 위한 호흡기 결핵 신환자 중 배양 양성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질병관리청의 결핵 환자 등 신고 서식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의 신고 내역을 활용하여 배양 양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에 결핵 환자를 신고하실 때 정확히 신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속 감수성 검사 실시율에서 림파핀과 이소니아지드에 대한 신속 감수성 검사를 모두 시행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속 감수성 검사는 림파핀, 이소니아지드 내성을 모두 확인하는 검사로
각각 시행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신속 감수성 검사 인정 기준은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처방 전에 결핵 약제 투여 일수가 다른 경우 처방 일수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처방 약제 중에 총 투여 일수가 가장 긴 약제를 우선으로 반영합니다. 치료 성공률 지표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 성공률 지표는 단일 기간 이용 신환자를 대상으로 결핵 확진일로부터 1년 이내 완치 완료된 비율을 산출합니다. 또한 약제 내성 환자들의 치료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이상 소요되므로 림판핀 약제 내성 환자는 지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 의료기관에서 결핵 산정 특례 적용 후 전원은 결핵 신환자의 경우 환자 구분은 어떻게 하며 평가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신환자로 구분합니다. 타 의료기관의 결핵 신환자가 완치, 완료, 실패, 중단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서 단순히 전원 온 경우에는 신환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타 의료기관에서 결핵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의료원에 청구하였다면 타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평가 대상 기관이 됩니다. 신고 서식의 환자 구분 및 정의를 잘 살펴보시고 정확히 신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핵 적정성 평가의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5차 평가부터 공개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평가 지표별 표준화 및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별 종합 점수를 산출하고 등급화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타 안내사항은 홈페이지나 이 평가 시스템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내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핵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